금사동의 홍산 의원.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30여 년 전 부산 금정구 금사동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일입니다. 제 유년 시절의 기억 속에 봉인되어 있는 지극히 현실적이고 차가운 공포에 대한 기록이죠. 저는 당시 부산 금정구 금사동에 살았습니다. 2층 양옥집의 다락방이 제 방이었고 창문을 열면 동네의 모든 것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졌습니다. 저희 집 아래에는 큰 공터가 2개 있었고 그 경계에는 집채만한 거대한 감나무가 우뚝 솟아 있었습니다. 이 감나무는 저희들의 등대이자 놀이터였습니다. 저희는 다 같이 나무에 올라가 감을 따먹었고 그 공터와 골목에서 해가 질 때까지 놀았습니다. 당시 저희에게 가장 유행하던 놀이는 망구라는 놀이였습니다. 때로는 구슬이나 딱지, 비비탄 총, 그리고 고무라고 부르던 고무로 된 딱지를 가지고 놀기도 했지만 2~3명의 순례를 정해놓고 온 동네를 잡으러 다니고 도망다니며 숨어있기도 하던 망구라는 놀이는 우리가 저녁을 먹고 나와 부모님들이 부를 때까지 놀던 주된 놀이였습니다. 90년대의 여느 동네와 같이 빈 공터가 곳곳에 있던 우리 동네는 문은 있으나 항상 열려있던 2개의 공터와 잠겨있던 하나의 공터, 그리고 큰 길에서 동네의 골목으로 들어오는 입구에 있던 작은 개인 병원이던 홍산 의원의 정원이 골목을 마주보고 붙어있던 동네였습니다. 주차장으로 쓰이던 공터에는 곳곳에 쓰레기들과 정리되지 않는 풀들이 막 자라나 있었고 그 공터들에서 숨어서 놀고는 했습니다. 하지만 홍산 의원의 정원은 달랐습니다. 철문으로 굳게 닫힌 정원은 병원 1층 뒷문과 연결되어 있기도 했고 병원장의 주차장으로 쓰여서 상대적으로 비싼 차가 주차되어 있었으며 잘 정리되지는 않아 풀이 우거졌지만 쓰레기는 없고 폭 1m 정도의 길이 3m, 깊이 1m 정도의 작은 타일로 만든 인공 연못까지 있는 그런 정원이었습니다. 그 정원은 마치 우리가 함부로 들어가면 안 되는 그런 느낌을 주었습니다. 특히 정원 입구 작은 문 옆에 있던 쓰레기장의 작은 구멍으로 주사기와 바늘들이 버려져 있었고 그 주사기를 주워 놀다가 혼나곤 해서 그랬는지 그곳은 좀 더 으스스하고 가면 큰일이 날 것 같은 그런 공간이었습니다. 작은 문이 열려 있으면 몰래 들어가 보기는 했지만 한낮조차 2~3명의 친구들과 어울리지 않는다면 들어가지 않던 미지의 공간과 같은 곳이었습니다. 동네에는 당시 도둑고양이라고 부르던 길고양이가 엄청 많았습니다. 공터가 많고 동네를 지키는 것 같은 거대한 감나무로 인해 고양이들에게는 천국과 같은 곳이었을 겁니다. 밤이 되면 발정이 난 고양이들의 울음소리가 들렸는데 들어보신 분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정말 섬뜩하게도 어린 아기의 울음소리 같았습니다. 그 소리는 밤에 금사동에 깔려있는 배경음악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경찰차 소리가 요란하게 동네를 뒤흔들었습니다. 저는 다락방 창문으로 경찰들이 의원 뒷뜰을 조사하는 광경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일은 곧 온 동네에 소문이 돌았습니다. 아이가 죽었다. 연못에 어린아이가 빠져 죽었다. 그 소문은 사실이었습니다. 병원 원장의 지인이 저녁에 놀러 왔다가 어린아이가 병원 뒷문으로 혼자 나가서 연못에 빠졌는데 나중에 없어진 아이를 찾다 보니 빠져 죽어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경찰 조사가 이루어지고 며칠 뒤 저는 의원 정원에서 평생 잊을 수 없는 구판을 보았습니다. 누군가를 달래려는 듯 혹은 쫓아내려는 듯한 강렬한 꽹과리 소리, 그리고 한 아주머니의 피를 토하는 듯한 처절한 울부짖음. 그 울음소리는 단순한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어린 제가 느끼기에도 깊은 원한과 공포가 서려 있는 듯 했습니다. 비극은 동네에 알려졌지만 더 큰 문제는 그 이후에 시작됐습니다. 그 구판 이후 그 연못은 없어졌지만 어른들은 우리가 밤에 노는 것을 탐탁지 않게 생각하게 되고 어느새 동네 아이들은 더 이상 밤에 모여 놀지 않았습니다. 사건 자체는 모두 알았지만 그 장소에 남아있는 기운을 모두가 본능적으로 두려워했던 겁니다.
밤마다 들리던 고양이 울음소리는 이제 그 익사한 아이의 울음소리처럼 귓가에 달라붙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밤마다 다락방 창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연못의 자리가 훤히 보였던 창문 너머 들려오던 고양이의 울음소리. 그것은 그냥 연못에 빠져 죽은 그 아이의 울음소리였습니다. 달리 생각하려고 해도 다르게 생각되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두 눈으로 확인한 명확한 사실. 연못, 죽음, 아이, 고양이 울음소리. 그것은 그냥 아이의 울음으로밖에 들리지 않게 만들어버렸습니다. 낮에 창문을 열 때면 연못이 있던 자리를 한참 동안 내려다보는 게 너무 싫었습니다. 무섭지만 자꾸 눈이 가는 그곳. 그저 두려웠습니다. 어린 나에게 그곳은 아기 귀신이 사는 곳이었습니다. 그 병원 정원 입구는 빛이 전혀 들지 않아 늘 어둡고 깊었습니다. 큰 길로 나가기 위해서는 그곳을 항상 지나가야 했고 그 어둠 속에서 누군가 저를 빤히 쳐다보고 있는 듯한 소름 끼치는 기분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와 관련된 소문은 생각보다 없었습니다. 90년대 동네에선 작은 일도 부풀려 소문이 나기 마련인데도 이상하리만큼 그 사건에 대해서는 조용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저녁을 먹고 동생과 함께 시장에 꼬지를 사 먹으러 나가는 길이었습니다. 금사동의 시장은 큰 길가 자체가 시장이었습니다. 길이 깔끔하게 재포장되기 전부터 그곳은 시장이었습니다. 시장에 있던 삼양 슈퍼에서 팔던 닭꼬지를 사 먹기 위해 나가는데 동네 친구 녀석이 병원 철문 어두운 구석에 멍하니 서 있는 것이었습니다. 동생과 나는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저와 동생은 그 친구를 불렀지만 그 친구는 아무런 대답도 없이 멍하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동생과 저는 뭔가에 홀린 듯한 그 친구를 두고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불과 30m만 벗어나면 큰 거리가 나오는 거리가 300m는 되는 듯 느껴졌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고 동생과 나는 그대로 동네를 빙 돌아 다른 길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그 친구는 전날의 일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는 너무도 변해버렸습니다. 골목대장과 같은 친구였지만 그 일이 있고 난 후 학교에서 조차 친구들과 어울리지 않는 아이로 변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전학을 가버렸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저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날 이후로 이상한 악몽을 꾸기 시작한 것입니다. 꿈속에서 저는 그 친구가 되어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 어둡고 차갑도록 두꺼운 철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잠에서 깨어나면 너무도 생생했습니다. 왜 그곳에 서 있는지는 모르지만 철문 앞에서 골목을 보고 있는데 철문 뒤는 너무 무섭고 그곳을 벗어나고 싶지만 벗어날 생각을 못하는 저를 다른 사람이 쳐다보듯이 계속해서 보고 있는 꿈. 수없이 꾸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모르게 저 스스로 이상하게 변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게 의미 없게만 느껴지고 아무것도 하기 싫게만 느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무서운 그곳이 자꾸 머릿속에 맴도는 것이었습니다. 왜 그 병원 정원을 생각하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특별히 그 연못에 대해 다른 생각을 하는 것도 아닌데 그냥 그 정원, 연못이 계속해서 생각났습니다. 그러다 결국 그곳을 생각하는데 누군가 말을 걸면 짜증을 내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변해버린 저의 모습에 부모님들의 걱정은 날로 더해 가게 되고 결국 그곳을 떠나 이사를 하게 되면서 저는 다시 저의 모습을 점점 찾아가게 되었고 몇 년이 지나자 더 이상 그곳을 생각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우리 집은 가난해서 멀리 이사를 가지는 못했습니다. 바로 옆동, 그러니까 서동이라고 하는 곳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고 전학은 따로 가지 않았습니다. 그곳에서 중학교까지 다니게 되었는데 성인이 된 어느 날 중학교 친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넌 금사국민학교 나왔는데 왜 서동국민학교 나온 우리들하고만 친해? 전 너무 놀랐습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어릴 때 그렇게 친했던 친구들과 왜 갑자기 어울리지 않게 되었는지 그 이유가 도무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 전역을 하고 복학하여 자취를 하고 있던 어느 날, 그 동네가 재개발된다는 소식을 부모님을 통해 듣게 되었습니다. 문득 어린 시절 그 사건도 동시에 떠올라 물어보았습니다. 엄마, 그때 금사동 살 때 애기가 물에 빠져 죽은 적 있잖아. 그 말을 하는 순간 이상한 기억이 갑자기 떠올랐습니다. 제가 그 철문에 서 있던 꿈을 자주 꾸었는데 누군가 나를 막 부르는 기억이 떠오른 것이었습니다. 그때는 몰랐는데 그랬습니다. 분명 여러 명이 저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꾸었던 악몽처럼, 어린 시절 그 친구처럼 저도 그곳에 서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분명 악몽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어느 날 제가 사라져 부모님이 저를 그곳에서 찾아온 일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가족들은 제가 사라진 것을 알고 온 동네를 찾아 헤맸다고 했습니다. 그 어둡고 축축한 차고 입구에서 제가 넋이 나간 듯 서 있었다는 사실에 모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상해진다고 생각한 부모님이 이사를 결심하신 것이었습니다. 제가 그 차고 입구에 서 있었던 것은 단순히 악몽이 아니었습니다. 그 어둠 속에 무언가가 저를 끌어당겼던 것입니다. 그 무언가는 바로 연못에 빠져 생을 마감했던 그 어린아이였을 겁니다. 울부짖던 아주머니의 모습도, 동네의 싸늘한 침묵도 모두 그곳과 관련된 것이었죠. 제가 왜 하필 그 밤 혼자 차고 입구에 서 있었는지는 영원히 미스터리로 남을 것입니다. 다만 저는 그 후로 물가나 깊은 어둠을 볼 때마다 문득 뒤돌아보게 됩니다. 혹시 그 아이가 아직도 저를 따라오라며 부르고 있지는 않을까 하는 섬뜩한 기분과 함께 말입니다. 지금은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사회동동이 되었지만 1990년대 초중반 금사동, 지금은 행정복지센터라고 부르는 그때의 동사무소 뒤 홍산 의원과 그 근처에 사시던 분들, 혹시 그 병원 뒤 철문을, 그 어린아이의 죽음을 기억하시는지요? 기억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혹시 제가 모르는 다른 기억이 있으시다면 댓글 부탁드립니다.